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를 해보면 서울시에서 9월 한 달 동안 약 200여 건 가까이 되는 상업 업무용 빌딩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자치구별 거래 현황을 보면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같은 곳들의 거래가 활발했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내에 25개 지자체 모두에서 빌딩 거래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가격 상승장에도 투자처를 찾는 움직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누군가는 행동을 하고 있죠. 호재 있는 지역이라면 지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기회 있을 때 잡아야죠. 이 많은 거래건들 중에서 오늘은 이 논현동 해당 거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연예인의 빌딩 투자 사례인데요. 바로 한예슬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해당 건물을 한예슬 씨가 소유하고 있었죠.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전층을 다 쓰고 있고 한예슬 씨가 18년도 당시 매입할 때쯤에 보증금 3,300에 4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던 빌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으로는 대출이자나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던 건물입니다. 사실 외관도 뭐 그렇게 컨디션이 막 좋은 건물은 아니죠. 워낙 오래된 빌딩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빌딩은 외관이 전부가 아니죠. 한예슬 씨는 18년 6월에 34억 2천만 원에 해당 건물을 매입합니다. 대출은 약 20억 정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3년 만인 지난달 9월에 70억에 해당 건물을 재매각합니다. 평당가 시세 대비 적정가로 매각을 했어요. 15억 정도 되는 돈으로 빌딩을 매입해서 약 36억의 시세 차익을 남겼죠. 이게 빌딩 투자의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 계산해보면요. 3년 동안 한 달에 1억씩 오른 거예요.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월급만 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금이나 여러 경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실제 얻은 시세 차익은 15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투자만큼 뽑아냈죠, 3년 만에. 그럼 한예슬 씨는 어떻게 이런 시세 차익이 가능했을까요? 뭐 리모델링 같은 밸류업을 했을까요? 한예슬 씨가 매입했을 시기의 로드뷰 건물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로드뷰 건물의 모습입니다. 이런 걸 손 안 대고 코풀기라고 하죠. 한예슬 씨가 매입하기 전에 외벽 칠 작업이 한 번 있었던 빌딩이긴 합니다. 원래 이런 벽돌 건물이었어요. 근데 하얗게 칠해졌죠. 근데 한예슬 씨가 소유하고 있을 때 추가적인 밸류업이나 지출은 크게 없었습니다. 처음 매입 당시에는 아마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워낙 오래된 빌딩이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장이 너무 좋았고 시세도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매각으로 좀 방향을 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강남은 가지고만 있어도 돈이 된다라는 좋은 케이스를 또 남긴 거죠. 지금은 이렇듯 수익형 부동산도 차익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예슬 씨가 소유하고 있던 빌딩의 입지 같은 경우에 위례신사선 신설역인 학동사거리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고 강남구청역과도 멀지 않아서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강남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상승으로 3년 만에 2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호재와 수요가 황금성을 만들어냈죠. 이제 강남권에서 3년 전처럼 30억대 근생 빌딩 뭐 절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만큼 지가 상승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건물의 특징, 바로 이렇게 언덕배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예슬 씨가 해당 건물을 매입했을 때 잘 샀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건물이에요. 지형 때문에 잘못 샀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성공적인 사례가 됐죠. 보통 이렇게 경사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한쪽 면이 언덕에 가려지면서 이제 좀 꺼리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오히려 이제 역이용 하는 거죠. 이 지하층이 1층이 될 수도 있고 지하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현행법상 지하층은 건물 연면적을 제한하는 용적률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축할 때 평지에 있는 건물보다 더 높게 올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경사에 있다고 무조건 다 이 아래층을 지하층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에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 북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조권 사선 제한이 적어요. 그래서 건물을 위에를 꺾거나 이제 계단식으로 올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남향 땅보다 북향 땅을 구입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접하고 있는 북쪽 도로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일조권 사선 제한의 제한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이 빌딩의 메리트였다고 볼 수 있죠. 남들이 어렵다, 별로다라고 하는 저평가되어 있던 이런 건물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로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단점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죠. 이런 연예인들의 빌딩 매매 사례가 먼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연예인들도 보면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습니다. 이런 건물 매도나 매수를 조언해주는 전문가가 분명히 옆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메리트를 느끼고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지난달 9월 빌딩 매매 건수만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셔야겠죠. 제가 앞으로도 영상에서 빌딩 매매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할 텐데 사례만큼 좋은 선생님이 없죠, 투자에서는. 입지 보는 눈 기르셔서 좋은 건물주 되시는 그날까지 남스타가 함께 하겠습니다. 빌딩 매도 매수 문의는 남스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